신인간혁명 28권 이케다 다이사쿠 혁심 순중산 고택에서 숙소인 진장호텔로 돌아온 신이치 일행은 상하이시 관계자가 주최한 환영연에 참석했다. 신이치는 인사하는 자리에서 베이징에서 일부러 찾아와 준 중일우호협회 순핑화 비서장의 호의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 뒤 중일평화 우호조약 체결이라는 역사적인 이때에 중국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흉중의 결의를 말했다. 이번 방중은 새로운 단계로 들어선 중일 우호의 금의 다리를 영원히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본격적인 첫 걸음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지난해 6월에 중국 상하이 경극단이 방문한 소카대학교에는 중국의 미래를 짊어질 유학생도 공부하고 있고 또 저우 총리를 그리는 저우 벚나무도 기념식수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이렇게 말을 이었다. 만일 저우 총리가 건재하셨다면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이 조약이 드디어 조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일의 평화와 우호를 구축한다는 우리의 목적은 아직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림으로 그린 떡은 먹을 수 없듯이 생각이나 계획이 그림의 떡처럼 실패로 끝나면 안 됩니다. 조약이 조인되었다고 해도 지금까지 노고하신 선생님들을 기리며 그 조약의 문헌을 살아 숨쉬게 만들지 않는다면 조약은 한낱 종이 조각이 되고 맙니다. 결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중일 우호가 아시아의 평화와 세계 평화를 이루는 큰 열쇠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출발을 위해 대대손손 이어지는 중일 우호의 영원한 흐름을 성심성의를 다해 있는 힘껏 열어가고자 합니다. 신이치는 문화교류, 교육교류를 통해 사람들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쌓아 마음과 마음을 이으려고 했다. 그 교류야말로 만대의 평화를 이루는 초석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중국 방문 이틀째인 9월 12일 방중단 일행은 숙소인 진장호텔에서 중일우호협회 순핑화 비서장 일행과 함께 아침을 먹었다. 야마모토 신이치와 아내 미네코는 순핑화와 같은 원탁에 앉았다. 순핑화 앞에는 정어리 구이와 연두부, 된장국 등이 놓여 있었다. 원탁에 앉은 순핑화가 놀라며 말했다. 오, 이것은 말린 정어리 구이군요. 그리고 연두부, 된장국이 아닙니까? 미네코가 상냥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지난번 중국을 방문했을 때 순 선생님이 일본에서 유학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린 정어리와 연두부의 맛을 잊지 못한다고 하셔서 신이치가 미네코의 말을 받아 이렇게 말했다. 첫 중국 방문 때부터 순 선생님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순 선생님이 유학 시절에 일본에서 드신 음식을 그리워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말린 정어리와 두부 등을 가져와 밥을 지어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요리는 아내가 했습니다. 입맛에 마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시니치와 미네코는 식자재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지 두부가 깨지지 않도록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상의했다.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순핑화는 미네코의 권유에 젓가락을 들었다.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은 얼굴로 안경 너머 눈을 가늘게 뜨고는 즐거운 듯 말린 정어리 구이를 먹었다. 그리운 맛입니다. 맛있습니다. 야마모토 선생님과 사모님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손 선생님이 이토록 기뻐하시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시니치가 이렇게 말하며 긴장한 표정을 풀고 웃었다. 시니치와 미네코의 작은 정성이었지만 거기에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이 진심 어린 마음과 마음의 교류야말로 우호의 혼이라고 할 수 있다. 순핑화는 1917년에 중국 동북지방의 펑텐성 훗날 랴오닝성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15년 뒤 일본은 중국의 동북지방의 괴뢰국인 만주국을 세운다. 일본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급 중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순핑화는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만주국 경제부, 세무국, 관세과에서 일한다. 빨리 돈을 벌어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일본인이 실권을 쥐고 있었다. 더욱이 대학을 나오지 않은 순핑화는 낮은 직책에 머물렀고 장래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암담한 심정일 때 친구가 일본 유학을 권유한다. 안 되는가 하고 생각하던 유학생 시험에 합격한 그는 1939년 21살의 나이로 일본으로 건너간다. 그리고 도쿄공업대학교 부속 예비부에서 공부한 뒤 도쿄공업대학교 응용화학과에 진학한다. 시대는 태평양 전쟁으로 돌입했다. 1943년 여름, 순핑화는 4년 반 만에 유학 생활을 접고 귀국하면서 그대로 대학을 그만두고 만다. 중국 공산당에 입당해 만주국의 하얼빈에서 은행원으로 일하며 지하 활동을 지속했다. 이윽고 전쟁이 끝나자 중국에서는 공산당과 국민당의 분쟁이 심해졌다. 많은 인민이 공산당을 지지하게 되었고 1949년 10월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일본 유학 경험이 있는 순핑화는 대일 접대라는 일을 맡게 되는데 이것이 순핑화가 중일 우호에 종사하는 계기가 된다. 순핑화는 훗날 중일 우호협회 회장이 되면서 자신이 느낀 점을 이렇게 말했다. 중일 우호든 일중 우호든 간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신중국 탄생 이후 중국과 일본의 우호를 위해 일생을 바쳐온 사람의 신념이 담긴 말이다. 마음이 없는 우호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아침을 먹고 난 뒤 신이치 일행은 상하이 중심부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저우시 인민공사를 견학했다. 일행이 도착하자 인민공사 사람들이 징을 치면서 어린이들은 풍선과 꽃을 들고 환영했다. 야마모토 선생님이 중일 우호에 얼마나 힘쓰셨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순핑아가 신이치에게 말했다. 저우시 인민공사는 대략 5,000호 규모의 1만 8천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흰 솜털이 달린 목화밭과 푸른 벼가 자라는 논, 그리고 채소밭이 펼쳐져 있었다. 일행은 안내를 받아 수리시설과 봉제공장, 농기계 공장, 병원 등의 시설을 둘러보았다. 모두 현대화를 목표로 활기차게 일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트랙터 등 농기계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도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남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일에 몰두하고 있다. 인민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은 여러 분야의 여성들이 진출해 상하이 거리를 달리는 트롤리버스 운전사는 물론 공군 조종사도 여성이 있다고 한다. 신이치는 미래를 전망할 때 여성의 사회 진출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추세라고 생각했다. 일본에서도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이 능력을 발휘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제도를 비롯해 여성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필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첫걸음은 바로 남성의 의식 개혁이다. 여성은 집에서 가사를 돌보고 육아는 여성이 하는 일이라는 지금까지의 발상도 전환해야만 하는 시대를 맞이했다고 해도 좋다. 시대와 더불어 생활 양식 등 여러 상황은 크게 바뀐다. 사람은 변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경험만 고집하는 것이 아닌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갈고 닦아야 한다. 이것이 더욱 잘 살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 된다. 인민공사 곳곳에 흰 바탕에 붉은 글씨 또는 붉은 바탕에 흰 글씨로 슬로건이 크게 씌어 있었다. 상하이 공항에도 세계 인민 대단결 만세라고 씌어 있었는데 인민공사에도 같은 슬로건이 걸려 있었다. 화거펑 주석과 함께 새로운 장정을 시작하자는 의미의 슬로건이 신이치의 시선을 끌었다. 문화 대혁명의 마침표를 찍은 중국은 화거펑 주석과 함께 시작하는 4대 현대화를 새로운 장정으로 포착했다. 신이치는 인민공사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물었다. 당신에게 새로운 장정은 무엇입니까? 청년은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인민공사에서 열심히 일해 현대화에 이바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인민을 위해 일하고 노력하고 연구해
사람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세대는 장정에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민을 위해 힘쓰자며 무기 대신 공구를 들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정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맑은 눈동자의 청년이었다. 훌륭한 결의입니다. 숭고한 마음입니다. 감탄했습니다. 미래는 청년 여러분의 양 어깨에 달렸습니다. 건투를 기대하겠습니다. 신해치는 이렇게 말하고 방중단 멤버에게 말했다. 앞으로 중국은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청년이 진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화를 향한 모두의 각오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청년과 대화하면 된다. 청년에게 타인을 위해, 사회를 위해 힘쓰자는 결의가 있는가? 향상하려는 정열이 있는가? 노력이 있는가? 이것이 미래의 모든 것을 웅변해준다. 일행은 10일 오후에 상하이의 양푸구 소년궁을 방문했다. 소년궁은 소년, 소녀를 위한 과외활동 시설로 상하이에는 각 구마다 소년궁이 있다고 한다. 러리의 환영, 열렬히 환영합니다. 양포구 소년궁에서는 반바지와 치마 차림의 소년, 소녀들이 네커치프와 꽃을 힘차게 흔들며 방중단 일행을 맞이했다. 쉐쉐, 감사합니다. 시니치와 미네코를 비롯한 일행도 손을 힘차게 흔들며 환영에 화답했다. 시니치는 오늘은 어린 친구들을 만나 반갑습니다 라고 말하며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나눴다. 11살 소년 소녀가 앞으로 나와 시니치와 미네코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떨지도 않고 침착한 태도로 생기발랄하게 말했다. 시니치는 소녀에게 말을 건넸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안부 말씀 전해주세요. 예, 선생님은 자녀가 몇 명입니까? 시니치는 농담을 섞어 이렇게 대답했다. 3명입니다. 모두 사내 아이입니다. 사내 아이뿐이라 여자아이가 있었으면 하는데 학생을 내 딸이라고 생각해도 좋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그럼 아버지, 어머니에게 인사드리러 가야겠군요. 집이 어디인가요? 여기서 가깝습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오늘은 찾아뵐 시간이 없군요. 아쉽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은 또 상하이에 오시지요? 그때는 꼭 저희 집에 와주세요. 예, 학생도 장래에 반드시 일본에 와주세요.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크면 반드시 일본에 가겠습니다. 참 기쁘군요. 기다리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우호를 키운다. 시니치는 소년, 소녀들의 작은 가슴에도 우호의 씨앗을 심으려고 필사적이었다. 그 씨앗은 이윽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이다. 소년궁 책임자가 방중당 일행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소년궁에서는 방과 후에 문예, 체육, 과학기술, 공예, 음악 등을 교육합니다. 현재 매일 어린이 1000명가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신이치 일행은 합창실, 바이올린실, 민속악기실, 하모니카실, 무용실, 탁구실 등으로 안내되었다. 교사의 지도에 따라 진지하게 연습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합창실에서는 아이들이 홋카이도 민요 소란부시를 일본어로 불러주었다. 야렌 소란 소란. 신이치가 하이하이라고 추임새를 넣으며 손뼉을 치자 방중단 일행도 따라쳤다. 단숨에 마음이 한데 어우러졌다. 노래, 악기 연주, 무용, 그림, 스포츠, 요리 등의 예술과 예능, 문화는 민족과 이데올로기, 국경을 뛰어넘어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고 악수를 나누는 손이 된다. 합창이 끝나자 신이치가 말했다. 쉐쉐, 쉐쉐. 참 잘하는군요. 우리 일본인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일행은 아이들과 함께 타코도 즐겼다. 아이들은 무술 시범도 보였다. 신이치는 방문 기념으로 팽이, 죽방울, 풍선 등 장난감과 소카학원 학생들이 전해달라고 부탁한 그림 등을 선사했다. 아이들은 진심과 우정이 담긴 선물에 눈동자를 반짝이더니 함께 웃으며 기뻐했다. 소년공 아이들은 답례로 종이 오리기, 그림, 수묵화, 습자, 파나를 선사했다. 오늘은 정말 감사합니다. 일본의 어린이들에게
여러분에 대해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크면 꼭 일본에 오십시오. 그리고 모두 함께 기념 촬영 카메라 앞에 섰다. 우정의 샘은 대화가 되어 미래를 향해 자자손손 흐르지 않으면 안 된다. 신이치는 교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었다. 12일 저녁 신이치를 비롯한 방중단 일행은 잡기단 공연에 초대받았다. 잡기는 고개 등을 말하는데 상하이 잡기단의 기에는 수준이 높기로 잘 알려져 있다. 여러 개의 장대 끝에 접시를 올려놓고 돌리고 이마 위에 큰 부채를 세우고 춤을 추는 등 고난도의 화려한 연기의 공연장은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다. 신해체는 상하이 잡기단도 언젠가 미는 민주음악협의회의 약칭에서 초청해 우호의 상징으로서 일본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이튿날 9월 13일 오전, 야마모토 시네치는 소카대학교 창립자로서 푸단대학교를 방문했다. 1975년에 이어 교육 교류의 일환으로서 도서를 증정하기 위해서였다. 시네치 일행이 증정식 장소인 물리관 앞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자 학생과 교수들이 힘차게 박수를 치며 맞이해 주었다. 현관에는 중국의 정장인 인민복 차림에 몸집이 작은 수부칭 총장이 웃는 얼굴로 서 있었다. 얼굴에 깊이 파인 주름들이 세월의 연륜을 느끼게 했다. 초면이었지만 다정한 눈빛 때문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친숙하게 느껴졌다. 어서 오십시오. 푸단대학교에 잘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총장이 이렇게 말하고 손을 내밀자 신이치는 신세를 지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말하며 총장의 손을 꼭 잡았다. 미분기하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수 총장은 1919년부터 12년 동안 일본에 유학했다. 도쿄 고등공업학교 훗날 도쿄공업대학교를 졸업한 뒤 도호쿠 제국대학교 훗날 도호쿠 대학교 이학부 수학과에 진학해 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대의 중국 수학계의 기초를 다진 한 사람이다. 이러한 명성 때문에 문화 대혁명 때는 부르주아 반혁명이라고 규탄받았다. 그 폭풍이 겨우 잠잠해지자 이해 1978년에 총장에 취임했다.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는 진실은 언제나 박해를 극복한다고 말했다. 신이치는 중국의 미래가 밝다고 느꼈다. 신이치는 수 총장이 머지않아 76살이 된다고 들었다. 하지만 허리가 꼿꼿하고 정정한 모습은 그 나이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물리관 회의실에서 도서 증정식이 열렸다. 푸단 대학교 측은 총장을 비롯해 부총장, 도서관장, 경제학부 교수, 역사학부 교수를 포함한 교직원과 학생 대표가 참석했다.